낙동강은 하구에 이르러 엄청난 양의 토사를 퇴적해 놓는데 그 퇴적물이 쌓이고 쌓여 삼각형 모양의 삼각주를 생성합니다. 낙동강 하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각주입니다. 이 낙동강 하구는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넓은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 해안 사주라고 하는 모래톱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1904년도부터 우리 자료에 의하면요, 이 모래톱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그 넓이를 점점 넓히고 있죠. 이 모래톱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87년도 만들어진 그 낙동강 하구 뚝으로 인해서 낙동강 유속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해에서 들어오는 그 얕은 파랑이 같이 만든 합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5대 하천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경이스러운 지형입니다. 낙동강 삼각주의 규모는 그 안에 김해평야와 김해공항을 포함할 만큼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삼각주 바깥쪽에 지금도 새로운 해안 사구가 생성되고 발달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저는 도요등이라고 하는 모래톱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이 도요등이라고 하는 곳의 모래 직접 만져보니까 너무나 곱습니다. 굵은 모래 한 개 없고요, 아주 인절미가루 만지듯한 느낌입니다. 이 그 등은 점차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낙동강이 모래를 운반 퇴적시켜 놓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파랑의 작용에 의해서 같이 이런 그 멋진 지형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곱습니다. 이 모래 등의 퇴적이 더 진행되면 언젠가는 을숙도와 만나 더 큰 삼각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철새 도래지 중 하나로 손꼽히는 금강하구. 넓은 구릉지대를 이루고 있는 금강하구는 강과 바다가 접해 있어 먹을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해마다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시베리아에서 날아오는 가창오리를 비롯해 기러기, 갈매기, 물대새 등 각종 철새들이 날아들어 보기 드문 경관을 이룹니다. 특히 하늘을 다 덮을 듯한 가창오리의 힘찬 군무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장관입니다. 가창오리의 군무는 해질녘 먹이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기지개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군무 후 흩어진 가창오리는 밤새 그룹별로 먹이 활동을 합니다. 이른 새벽이 되면 먹이 활동을 마친 가창오리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다시 큰 무리를 이룬 가창오리들은 따뜻한 햇살 아래 달콤한 휴식에 들어갑니다. 금강하구에서는 쉽게 군무를 관찰할 수 있어 겨울이면 철새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금강은 장수 뜬봉샘에서 발원하여 무주, 옥천, 대전, 부여, 군산 등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흐르는 강입니다.
강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름에 비단 금자를 붙여 불렀을까요? 공류가 아름다운 옥천을 지나 부여에 들어서면 백제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백제 문화가 후대에 길이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금강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강과 도시의 발전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가 이미 백제시대에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538년 백제 성왕은 지금의 공주인 웅진에서 부여지역으로 천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부여에 세워진 최초의 계획도시는 당시의 지명을 따서 사비성이라 불렀습니다. 최초의 계획도시 사비성을 발판으로 성왕은 백제 중흥을 꿈꾸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엔 흥망성쇠가 있듯 백제의 마지막 운명은 삼천궁녀와 함께 낙화암에 잠겼습니다. 낙화암 바로 옆에는 삼천궁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고려 때 세운 고란사라는 작은 절이 있습니다. 백제의 중흥과 멸망을 지켜보았던 금강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곁에서 말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금강 하구에 이르면 아픈 근대사의 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강경은 현재 국내 최대 젓갈 시장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상인들이 등과 가슴을 맞대고 줄을 서서 다녀야 할 만큼 번성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일본은 강경 사람들이 그들에게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강경 대신 군산을 새로운 항구 도시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산에 가면 일제의 흔적을 유난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군산항에 있는 뜬다리 부두도 일제의 흔적입니다. 조수 간만의 차이에 상관없이 부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로 호남 평야에서 생산된 쌀들이 뜬다리 부두를 통해 일본으로 실려나갔습니다. 호남 평야는 전라북도의 서반부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로 서울시 면적의 3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방대해서 인근의 하천만으로는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워 일제강점기부터 섬진강의 물을 유역 변경하여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섬진강은 전북 진안에서 발원하여 남해로 흘러 광양만까지 200여 킬로미터의 여정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강입니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최대 범람기와 최대 갈수기의 수량 차이를 나타내는 하상 개수가 매우 큽니다. 양자강이 1대 22, 나일강이 1대 30인 반면 한강은 1대 400, 섬진강은 1대 700으로 하상 개수가 유난히 크기 때문에 시대를 불문하고 치수가 국가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섬진강에는 보성강댐, 주암댐 등 크고 작은 댐들이 많습니다. 그중 섬진강댐은 홍수 예방과 용수 확보는 물론 수력 발전까지 겸한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입니다. 섬진강댐의 물은 왕자산을 관통해서 산 반대편 칠보로 유역 변경되고 그 물은 동진강으로 흘러가 호남평야의 관괴 용수로 활용됩니다. 섬진강 물이 호남평야를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호남평야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은 백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우리나라 고대 저수지 중 가장 큰 벽골제가 있습니다. 벽골제는 백제시대에 건축되어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는데요.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저수지입니다.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섬진강. 아름다운 풍광으로 사시사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강이기도 합니다. 섬진강 500리 물길 중 걷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로 천단마을에서 구단마을을 거쳐 장구목으로 흘러드는 물구비를 꼽습니다. 장구목에 가면 아주 진귀한 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요강바위는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인들에게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명세 덕분에 요강바위는 1993년 경기도의 한 야산으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도난당한 지 1년 반 만에 다시 제자리로 오는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모양의 돌들을 포트홀이라고 합니다. 상류에서 운반된 돌들이 오랜 시간 안반 하상을 깎아내며 만들어낸 것인데요. 섬진강 장구목과 경기도 가평천이 대표적인 포트홀 지역입니다. 가평천에서는 이런 돌들을 항아리 바위라고도 부릅니다.
영산강은 다도해와 어우러져 고대부터 물길과 바닷길의 왕래가 가장 발달했던 곳입니다. 완도 청해진, 삼별초의 오랑곡, 신안 해조유물, 물돌목의 명랑해전 등 활발했던 해상활동의 자취가 서린 곳입니다. 이렇듯 영산강은 바다와 어우러져 있으면서 조수간만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산강에 하구 뚝이 생기기 전에는 목포항에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영산포까지 바다배들이 들어왔습니다. 영산포는 고려시대부터 이름난 포구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하천 등대인 영산포 등대만이 과거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영산포에서 강과 바다가 만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삼합입니다. 흑산도에서 잡아올린 홍어를 영산포 주민들이 우연히 삭혀 먹게 된 데서 홍어, 돼지고기, 묵은지가 어우러진 삼합이 탄생합니다. 삼합의 고향은 흑산도가 아닌 영산포입니다. 이렇게 바다와 왕래하던 영산포가 완전히 바다와 차단된 것은 1981년 완성된 영산강 하구뚝 때문입니다. 이 하구뚝이 바닷물을 강 상류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산강 유역의 농업 용수 확보가 용이해졌습니다. 영산강에서는 부득이하게 하구뚝을 쌓아 강과 바다가 단절되었지만 남해안 일부에서는 갯벌 복원 사업을 통해 다시 바다가 되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가치의 저울추는 변하나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서울의 양재천과 전주의 전주천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주천은 콘크리트 제방과 생활 하수 및 폐수 등으로 생물이 살기 어려운 4, 5급수의 하천이었습니다. 그러다 1998년부터 5년에 걸쳐 생태계 복원 사업을 진행한 결과 현재는 1급수의 하천이 되었고 생태계를 복원시킨 모델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과 인간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듯이 개발과 보존은 선택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공존의 문제일 것입니다. 강은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와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듯 강도 각각의 발원지에서 시작된 여정이 다른 지역, 다른 문화를 만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얼굴을 갖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우리의 강들이 모여 아름다운 한반도의 산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반만년의 역사도 우리는 강과 어우러져 가야 합니다. 강의 여정은
오늘도 계속됩니다.